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6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누난 너무 예뻐. 2015년 6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장례식장. 장남 로버트를 잃은 어머니 알메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43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단 2년 만에 아들마저 하늘로 먼저 보내 큰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알메다 씨, 상심이 많이 크시겠지만 Don't cry, 또. 며느리 리사의 지인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게리. 또 게리야? 오늘 게리 특집이에요. 이 사람 버터워스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게리는 알메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알메다 역시 훈훈하고 자상한 게리에게 한눈에 반해 서로가 서로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18세와 71세. 나이 차이만 무려 53살. 아 나이가 뭐 어때? 자기들이 좋다는데 뭐. 알메다와 게리는 장장 3개월간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게리가 누나, 나 누나네 시어머니랑 다리 좀 놔줘, 제발. 라며 알메다의 며느리 리사를 통해 식사 자리를 마련.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어 2주 만에 연인으로 발전. 정말 소울메이트였는지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모든 취향이 다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 나이 차면은 아는 노래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 러브 스토리가 알려지고 각종 방송과 언론들이 이 53살차 커플에 주목하면서요. 에이 남자가 돈 보고 만났네. 남자가 할머니 장례식만 기다리는 거 아니요? 라며 각국에서 두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거면 됐죠. 그리고 만난 지 단 3주 만에 당당하게 결혼 소식을 발표. 초고속 웨딩 마치까지 올린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보란 듯이 너튜브 채널을 개설. 두 사람의 일상생활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정한 커플 같아. 이 모습만 봐도 그죠? 그러네. 너무 다정하죠?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이제야 이 두 부부를 응원한다는 네티즌들. 연하 남편 게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나이는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5위 공개합니다. 남편과 그의 아내들. 아이고.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잘 거죠? 치? 그럼 여보 내일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와 두 아내. 미국 유타주에 사는 43세 조 나거에겐 비키와 발레리라는 두 명의 부인과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키와 발레리는 피를 나눈 쌍둥이 자매. 나 아까 사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아서 둘이 자매인 거예요? 아 근데 왜 똑같은 옷까지 입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네. 게다가 또 다른 부인 알리나 역시 이 쌍둥이 부인들과 친척 사이. 저 여자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예. 이거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사쿠라 신조가 생각나는 집안인데요, 약간? 아, 그 이름이 나오는군요. 나오겠죠.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쿠라 신주. 자, 이들의 기막힌 환장 로맨스의 시작. 1987년 18살 청년이던 조는 한 동네에 살던 비키와 그녀의 사촌 알리나. 두 여성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3년 뒤인 1990년엔 공동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 조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중 결혼이 안 될 텐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이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법이 금지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이 세 명의 환장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10년이 흐른 2000년 비키의 쌍둥이 자매인 발레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조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불안해지지요? 왜 거기서 머무냐고. 아,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머물 데가 없어. 언니네 집에 아, 처제. 머물러야죠. 아, 짜증. 조, 이런 상냥한 사람.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혼을 했나 봐요. 결국 처제 발레리와 형부 조는 또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자매끼리 머리 뜯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싫어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자매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다 자기 손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이가 없지 좀. 이 네 명의 충격적인 삼중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모 종교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지만요. 어느덧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4위 공개합니다. 경찰과 죄수의 잘못된 만남.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017년 10월 신죽구 경찰서. 아 이거 놔요. 아 내가 앉는다잖아. 내가 막. 자, 32살 야쿠자 B씨. 그는 조직폭력배 간의 권력 다툼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 꽃미남은 누구야? 23 경시청 소속 A씨는 경찰서에서 야쿠자 B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는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우윳빛 피부까지 도저히 야쿠자라고 믿기 힘든 꽃미남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반한 여경 A씨는 그때부터 사랑의 총알, 아니 사식을 마구마구 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오고 가는 사식 속에 사랑의 꽃을 피웠고요. 야쿠자 B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사건 진술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애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이건 영화네. 이거 영화 약속에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약속. 박신양 씨가 조폭이었고 전도연 씨가 의사였고. 그런데 사귄 지 한 달째 되던 때 남자의 조직원이 폭력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때 용의자로 B씨가 지목된 상황. 혹시 내가 수사 대상이야? 경찰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게 나도 잘은 몰라. 내가 잡히면 우리 관계까지 밝혀져. 그렇게 되면 나만 위험해? 자기도 위험해. 결국 그녀는 이 남자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경찰들의 수사 일지까지 빼내 남자 친구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 돈 좀 줘. 내가 지금 일을 못 하잖아. 내가 잘못하면 자기는 좋겠어? 자, 남자친구 B씨가 점점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을 했겠지만은 나중에 좀 약간 이용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네, 바라보는 게 아닌가.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금 호텔로 들어갔다. 뒷문까지 다 막아! 바로 잠복 수사 중인 형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도를 넘은 관계는 발각됐고요. 폭력 조직에 수사 정보를 넘긴 건 살인행위다.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큰 질타를 받게 됐고요. 여경 A는 징계 처분 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아들 허락이 필요한 사람. 지난 2006년 영국 남부 서식스주에 살던 46살의 메릴린 버티기그. 그녀는 7남매를 둔 가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추 측만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살 아들 마크가 집에 자신의 절친 윌리엄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윌리엄이에요. 이 만남이 이 둘의 관계를 소용돌이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상황. 그런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한 아들 친구 윌리엄.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제 별명이 요생남이거든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윌리엄은 친구의 엄마인 메릴린을 살뜰히 챙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 윌리엄을 기다리게 된 그녀. 하지만 아들의 친구,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30살의 나이 차이까지. 그래서 메릴린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는데요. 되레 아들 친구 윌리엄은 사랑 앞에선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였던 겁니다. 메릴린, 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 당신은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이듬해 2007년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1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친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 마크. 아유, 안 때렸으면 다행이지. 자,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요. 엄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소아성애자야?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윌리엄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는데요. 아들 친구를? 거치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 남자애도 크면 어린애들 만나고 싶을걸? 이라는 주위의 반응이 무수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숱한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3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4월 결혼식과 함께 몰디브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어, 자, 친구 엄마를 사랑한 윌리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1위 공개합니다. 칠레, 941생 러브. 지난 2010년 10월 칠레 북부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에서 무려 69일간 지하 약 700m가 넘는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50세 광부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저거 기억나.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는데 왜요? 아니, 목숨을 구했는데 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이었죠. 허허. 2010년 8월 산호세 광산이 매몰됐다는 뉴스로 칠레 전역이 떠들썩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광부 요니바리오스의 부인 살리나스는 다급하게 광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큰 충격에 빠진 듯한 한 여자. 이 여인의 정체 바로 요니의 숨겨둔 애인 발렌수엘라였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안 걸렸었을 사건이네 그러면. 자신의 남편 또 애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구조 현장으로 달려온 두 여자. 그런데 심지어 애인 발렌수엘라는 요니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헐.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돌주제. 요니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그리고 생면부지의 두 여인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지하 700m에 갇혀있던 요니 바리오스. 야, 이 사람은 나가기 무서웠을 수도 있겠는데. 본인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결국 두 사람은 요니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바깥 상황을 다 듣게 된 요니는 고립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도 구출되는 날 빚어질 혼란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편지. 내가 나갔을 때 두 명이 모두 나를 맞아주길 바라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니 서로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위아더 월드인가요? 아유,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자기 생각만 했다. 네. 네, 두 사람이 다정히 맞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 편지를 본 부인 살리나스는 대폭발.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는 터무니없는 편지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수신자가 자신이 아닌 내연녀 앞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야, 요니 진짜 요니 너무한다. 이 부인 많이 야, 열받았겠네. 이건 진짜 배신감 들죠. 결국 2010년 10월 13일 감옥 같은 지하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 중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조됐지만요. 지상으로 나온 순간 그의 감정은 희극과 비극. 그 중간 어둠의 해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아내가 아닌 애인 발렌수엘라. 결국 아내는 남편이 구조되는 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아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건 진짜 아니지. 기적 같은 생존 앞에서 들통난 이 남자의 사랑을 두고 언론에선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칠레 광부, 사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니 바리오스와 조광지철을 밀어낸 발렌수엘라는 여전히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부통령 집안에서 생긴 지난 8월 초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무려 44%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그럼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요, 8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영예의 훈장,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 받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미 전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안일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혹시 약간 이렇게 정적 집안 딸의 과의 연애? 아, 공화당 의원의 네, 딸. 이게 굉장히 아니면 상대편인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틀렸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헌터. 그 연인의 이름은 할리 바이든. 야. 어? 같은 집안이에요? 라스트 네임 같잖아. 할리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수? 그렇죠. 즉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5월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자 큰아들인 보가 뇌암으로 투병을 하다 4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둘째 아들 헌터가 26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별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수 할리, 그리고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도련님 헌터.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헌터와 할리는 정말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fall in love 하게 되죠. 형수와 사랑에 빠진 헌터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 집안 자체가 워낙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애정관계에 대해서 세상 쿨레나는 미국인들도 헌터가 별거 중이지 이혼 중인 게 아닌데 이거 불륜 아닌가요? 애들은 무슨 죄?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러네.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터의 아버지이자 할리의 시아버지인 조 바이든, 그는 일에 대해서 헌터와 할리가 큰 슬픔을 딛고 힘든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9위를 공개합니다. 금기를 넘은 위험한 사랑. 데미 무어의 막장 연애사. AKB48의 자매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자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그렇죠.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뭐 나이 차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7위 공개합니다. 마오쩌둥 외손녀 15년 열애의 비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초대 주석을 지낸 마오쩌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외손녀 쿵둥메이. 그런데 2012년 그녀의 결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1조 원대 재벌인 천둥성 회장과 무려 15년 열애 끝에 올린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15년이나 열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결혼하든지 하지 왜? 두 사람의 인연은 16년 전인 1996년에 시작됩니다. 쿵둥메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천둥성 회장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 T생명보험을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회사를 키우면서 사랑까지 키우고 맙니다. 15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런데 뭐가 있겠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 평생 처으로 살든가. 난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사실 천둥성 회장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 아이고. 부인 루양은 남편과 쿵둥메이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부인은 끝까지 남편 곁에서 회사 일도 도우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내연녀였던 쿵둥메이는 이혼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며 천둥성을 기다렸고요. 결국 천둥성 회장은 내연녀 쿵둥메이와 동거를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 3명의 자녀까지 낳으며 대놓고 불륜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천둥성 회장의 부인 루양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선택. 그리고 아유. 그해 12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성 회장과 쿵둥메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6위 공개합니다. 대만 국민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인기 작사가 올해 61살 리쿤청. 그는 복잡한 사생활로 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리쿤청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맙니다. 저는 린징엉 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예. 그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된 사람은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에이.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예. 자,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배경. 린징어는 리쿤청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저 그런 남자애들하고는 달라요. 사랑해요, 아저씨. 하하하하. 나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 당시 네티즌들은 친구 딸이랑?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한편 이에 린징어는 자신의 SNS에 전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17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아빠가 말려야지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 사이를 알게 된 린징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반대.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시 워더 벙려! 오 좋아요. 예, 라면서 리쿤청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변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6년째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아이야. 과연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 전역을 뒤집어 놓은 사제지간. 1997년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미 언론에서 교사의 수치라고 표현했던 메리 케이 루투어너 그리고 그의 제자 빌리 푸알라우. 당시 교사와 제자 간의 사랑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 메리는 34살, 제자 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12살은 너무 미성년자 아니야? 다른 건 둘째치고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게다가 교사 메리는요. 당시 4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애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겠네요 그럼. 자, 이 만남의 시작. 1996년 6학년 담임을 맡은 메리는요. 제자 빌리의 드로잉 연습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랑 사귀어 볼래? 결국 연인이 된 이 사제지간은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에서 미래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빌리 푸알라우에게?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메리의 남편이 아내가 빌리에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미국 전역에 공개. 그리고 결국 교사 메리는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당시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자 빌리. 그리고 6개월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메리는요. 풀려난 지 2주 만에 다시 체포됐는데 그 이유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빌리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이던 그해 10월 메리는 또 교도소에서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한편 연인 빌리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가 출소를 얼마 앞둔 2004년 8월 빌리는 전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접근 금지 명령을 풀어주세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결국 법정은 이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듬해인 2005년 10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4위 공개입니다. 사랑의 눈먼 자의 비. 2012년 중국의 동부 항저우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티아오 리추이와 지안차오. 그런데 자기는 이들이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럴 거면 헤어져! 상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아내 리추. 그리고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한 남성 카이 첸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랜선을 통해 은밀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현실 사랑까지 아슬아슬한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 지안 차오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그녀를 설득했는데요. 그 설득이 통할 리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지안 차오를 없애기로 합니다. 여보, 나도 다시 잘해볼게. 그런 의미로 오늘 단풍놀이 나갈까? 결국 함께 산행에 오른 그 아내는 숨겨둔 칼을 꺼내 남편을 무차히 찔렀고요. 뒤따라온 내연남 카이첸은 지안차오를 암매장까지 하고 맙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면 저렇게까지 해요. 하지만 남은 이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카이첸이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지안차오의 전 애인이자 리취의 언니 완니우. 아유. 친동생이 또 그렇게 한 거야? 과거 지안차오는 원래 리취의 언니인 완니우와 약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자기가 뺏어놓고 결혼해놓고 바람을 핀 거죠. 악녀네요, 악녀. 결국 리취는 사형을 받았고요.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무자비한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녀다, 마녀.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3위 공개합니다. 현실판 굿 와이프.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그녀는 1998년 남편인 존 에드워즈가 정치에 입문하자 1급 정책 참모로서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 상원 의원 또한 She's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known. 부인만 위하는 수뇌부 사랑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2004년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남편을 위해 선거 유세를 했고요. 남편 역시 자신의 일보다는 아내를 먼저 극진히 돌보자 국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듯 남편의 지지율은 매일 다르게 치솟았고요.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에드워즈 이렇게 황금 삼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막상막하였는데요. 그러던 그때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에드워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기사 내용인즉슨 존 에드워즈 의원이 LA의 한 호텔에서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증거 사진. 아, 저 아이가 이에 에드워즈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리얼 헌터와 2006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아내 바보로 알려진 존은 2006년 선거 캠프 홍보단 리얼 헌터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아 아내 몰래 위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어리석다. 결국 존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 2010년엔 보좌관인 앤드류 영이 아내가 암이 재발했으니 죽으면 헌터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썩을 놈. 라면서 에드워즈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치정이 오가는 사이 아내는 유방암이 재발해 어머!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엄마만 몰랐던 추악한 비밀. 일본 일그러진 로맨스의 결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어느 한 작은 마을.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크리스토퍼 하우프트만과 셰넌 디트리히. 셰넌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17살의 딸 케일리가 있었어요. 결혼 후 세 식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퍼와 셰넌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어느 날 하우프트만 공문서 위조와 총기 불법 소지 그리고 불법 이중 결혼 혐의로 체포한다. 뭔 일이에요?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고요? 그랬나 봐. 그런 거죠. 이 남자의 뜻밖의 불법 행위로 세상에 드러난 충격 사랑. 총기 불법 소지는 뭐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가 집중 조명할 부분은 바로 이중결혼이죠. 그러면 셰넌 말고 누구랑 또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허허. 그 다른 여자가 과연 누구였냐? 바로 셰넌의 딸 케일리. 아, 어지러워. 자, 이 막장 러브의 전말. 남편 하우프트만의 실제 이름은 버클리. 그는 마약 전과를 갖고 있어서 총기 구입이 불가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새 주민번호인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됐고요. 2015년에 셰넌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때 당시 17살의 케일리와도 그러니까 아내의 딸과도 은밀히 사랑을 키우며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 엄마가 의심이나 했겠냐고. 내 딸하고 내 남편이 사이좋게 잘 지내네 라고 했겠죠. 한편 셰넌은 전 남편 사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 이 끔찍한 배신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딸의 SNS에서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까지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판이네요. 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기 메구미.
그녀는 일본의 한 대기업에 입사하는데요. 유키는 이곳에서 상사 타카다를 만나게 됩니다. 훈훈한 외모를 가진 타카다는 직장 내에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남녀 직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상사 타카다는 이미 한 가정의 가장, 2아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유키는 다정하고 상냥한 그에게 가져서는 안 될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접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타카다의 아내 마사코가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면서 타카다는 큰 상실감에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유키는 상사 타카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이때 두 사람은 끝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네. 자, 그리고 이미 서로에게 푹 빠진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내연녀 유키가 아이를 갖게 된 건데요. 저 아내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그에게 알리자 타카다는 너랑 결혼은 꼭 할 거야. 하지만 아내가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번만 포기해줘. 내연녀 유키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제안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마사코가 한 달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띠리링.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저는 타카다 씨의 직장 후배입니다. 자, 남편의 외도를 직감한 아내 마사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고. 너는 인간 말종이야. 뭐라고? 이건 죽은 내 아이까지 모독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아내 마사코 그리고 내연남 타카다까지 두 사람 모두에게 앙심을 품은 유키는 이들 부부의 집에 침입. 이윽고 그녀가 집에 뿌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엄마야. 휘발유. 아유, 참 어리석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은 안 돼, 안 돼. 안타깝게도 화재 이후에 두 자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유키를 취조했을 때 두 사람에게 아이를 잃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와, 악마다, 악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건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서 가장 잘못이 없었던 두 아이가 죽었네요. 그렇죠. 결국 2001년 천륜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유키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욕마이블은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이번엔 1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현실판 화차, 내 아내의 정체. 2015년 9월 강릉의 한 리조트.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다정한 모습으로 대기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비 신부가 짐가방을 챙겨 내려오더니 황급히 택시를 타고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신부 측 하객석이 텅 빈 걸 발견하고 마는데요. 자,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녀는 예물 비용 1,200여만 원, 결혼 비용 약 1,800만 원에 또 남편 고 씨의 계좌에 있던 돈까지 무려 약 8천만 원가량의 돈을 몽땅 들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결국 신랑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 자, 지금 막 떠오르는 영화 있죠? 응. 영화 화차.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그 영화 보면서도 저런 일이 있겠어. 실화냐? 두 사람의 만남은 일단 1년 전 12월 경남 거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을 32의 기간제 교사로 소개한 신 씨. 자, 비록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부산에서 큰 호텔을 운영하는 양부모님을 만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가정사까지 털어놓은 그녀. 자, 고 씨는 40살이 되어서 찾아온 사랑인데다 자신에게 어려운 이야기까지 꺼내준 그녀에게 조금씩 사랑을 느꼈고요.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거 3개월이 지날 무렵 오빠, 나 임신했어. 쌍둥이래. 그리고 두 사람은 그해 9월 결혼식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 자,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그녀의 실체. 32이라고 속였던 그녀 실제 나이는 만 42세였고요. 이름도 가명, 또 기간제 교사도 역시나 거짓말. 그리고 밝힌 적 없는 이혼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명 꽃뱀으로 불리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아유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된다. 웬일이니?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6입니다. 피를 부른 사랑, 네팔 왕실 대학살. 2001년 6월 1일 네팔 왕족들은 평화로운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기로 무장한 한 남자가 연회장에 들어오더니 총을 마구 난사해 국왕, 왕비, 공주, 왕자 무려 8명이 목숨을 잃고 범인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마는데 실화예요? 실합니다. 전무후무한 왕족 총기 대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의 범인은 네팔의 차기 왕이었던 디펜드라 왕세자였습니다. 왕세자 그런 거야? 왜? 자기 가족들은 왜 이런 도대체 거예요? 왜? 예. 대외적으로 알려진 살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의한 충동적 살인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인 국왕과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그를 아는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 이유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이유는 디펜드라 왕세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디펜드라 왕세자는 네팔의 존경받는 정치인인 파슈파티 라나의 딸 데브야니 라나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아이슈아리아 왕비는 데브야니를 며느리로 맞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왕비와 데브야니가 같은 라나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이었죠. 이 라나 가문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의 파로 나눠졌는데 그만 이 데브야니와 왕비가 각각 다른 파였던 거죠. 즉 원수의 가문 같은 거니까 며느리로 맞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결혼을 둘러싼 집안 내부의 갈등은 점점 극에 달했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2001년 6월 1일 왕실 만찬에서 왕비는 왕세자에게 자신과 같은 가문 출신의 가리마 샤라는 여성과 결혼하라고 강요를 했다는데 결국 제자리를 박차고 나간 왕세자는 몇 시간 뒤 정말 끔찍한 왕족 대학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5위 공개합니다. 우린 만나지 말아야 했어. 파키스탄에 사는 결혼 2개월 차의 새 신부 아시아 비비. 지난해 9월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친구를 눈물로 보내고 집에서 맺어준 남자와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에게 도로 잡히고 말았고요. 결국 그녀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보, 이것 좀 마셔요. 윗마을 가서 짜온 우유예요. 자, 드디어 아내가 마음을 잡았구나 생각한 남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 우유에는 전 남자친구가 구해다 준 독극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뭐야? 안 마신 거예요? 아, 마시는 척한 거야? 잠깐만. 마시고 독극물로 목숨을 잃은 건 남편이 아닌 무려 1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야? 아시아 비비가 남편에게 우유를 주고 자리를 떠난 뒤 남편은 그 우유를 잠시 탁자 위에 두었는데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 우유로 라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라시를 친척, 주민들과 함께 다 나눠 먹은 거죠. 어머. 그중에서 무려 1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4위로 갑니다. 전! 전퇴. 이야. 저는 신을 응원합니다. 왜? 아니, 차이가 좁혀지면 안 돼요. 아 진짜. 사랑의 방식에서 우린 할리우드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은 헤어진 뒤에도 뭐 친구처럼 Hey, what's up? 이렇게 쿨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할리우드에도 쿨은 멍멍이나 줘버린 이별 후에도 복잡하다 못해 난잡한 싸움을 이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로맨스 코미디 영화인 결혼하는 남자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이 된 킴 베이싱어와 알렉 볼드윈이 그 주인공입니다. 1993년 동료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은 할리우드의 대표 인고 부부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랑 이제 끝이야! 진작에 내가 하려던 말이야.
내가 미쳤었지. 아, 나 정말. 둘의 뜨거웠던 사랑은 2002년에 이혼을 하며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서 절대 양보 못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뿐인 소중한 딸, 아일랜드 볼드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폭군 그 자체예요. 저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내는 간교하게 머리를 써서 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결국 킴 베이싱어는 혹여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 할리우드를 떠나 딸과 함께 아일랜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 2007년 알렉 볼드윈은요, 법원에다가 킴 베이싱어가 자신에게 이사 소식을 알리지 않았으며 딸을 돌볼 기회를 뺏고 있다고 고소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전세는 다시 역전되고 맙니다. 알렉 볼드윈이 그만 11살 딸에게 남긴 폭언이 가득한 음성 메시지가 공개된 거예요. 여기 진짜 마도 나오는 거 아니야? I am going to get on a plane, and I'm going to come out there for the day, and I'm going to straighten your ass out. Right to you. Do you understand me? I'm going to really make sure you get it. 이게 전 부인에게 한 게 아니라 딸에게 했다는 딸한테 거죠. 너 보기만 해.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똑바로 잡아줄 거야. 너 버릇 고쳐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꾸 왜 그런 말을 날 보고 하는 거죠? 네. 똑바로 해. 네. 돌이킬 수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만 알렉 볼드윈은 딸을 만날 수 있는 방문권까지 정지당했고요. 이후 한동안 약물 남용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방황했다고 합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5위 공개해주세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남? 2015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호텔에서 동료로 만난 아도니스와 맥길리엄. 하니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곧 카리브 섬에 가서 예쁘게 살자. 달링은 너무 스윗해. 아도니스 나도 사랑해. 진짜 싫다. 세나영 씨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을 했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둘은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 사이에 예쁜 베이비가 생겼기 때문이죠. 아, 이거 좋네요. 그러네요. 좋은 일이에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하네. 자, 여자친구 맥길리어는 출산 준비를 위해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자친구 아도니스는 비자가 거부돼서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남자친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과 축하 끝에 예쁜 아들 디에고가 탄생했습니다. 자, 모두에게 축복을 받던 그때 맥길리언, 사진 봐봐. 너 애기 낳느라 머리 다 빠질 때 네 남자친구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뭐야? 결혼했다고? 뭐야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맥길리온의 친구가 얼굴책 메신저로 보내온 사진 속엔 정말로 남자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에이, 닮은 사람이겠지.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생사를 오가며 아기를 낳을 때 남자친구, 아니 이 아버지라는 작전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동일인이야? 자, 미친 거지. 여기 방송하세요. 여기 지금 개모임 나온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하시고. 예. 너무 몰입을 해갖고. 네. 그리고 그때 그 내연녀에게도 카리브 섬에서 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맥길리온한테도 했던 말이죠. 거기 멘트가 똑같네. 고정 멘트네, 고정 멘트. 꼭 똑같아.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3위 공개합니다. 인간 승리 아이콘의 매번. 2002년 한 대학생이 쓴 자서전이 일본에서 약 5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바로 오체불만족. 저자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오토다케 히로타다였는데요. 완전 유명했죠.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담은 저서인 오체불만족을 통해서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라는 말을 몸소 실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삶의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된 오토다케 히로타다. 그런데 2016년 일본 유명 주간지인 슈간신비의 충격적인 폭로로 시작됩니다. 오토다케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에 20대 후반의 여성과 비행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일심동체야. 암만 일심동체. 난 당신과 있을 때 제일 좋아.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향한 곳은 유명 여행지인 프랑스 파리와 튀니지 등이었는데 아주 전 세계를 일주하듯 사랑의 불장난을 벌였고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다른 일본인 남성을 대동해 불륜이 아닌 것처럼 위장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닌 무려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몰랐어요? 아, 이제 너무 열받는 게 네. 저렇게 이렇게 좀 희망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본받고 싶고, 아,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 저렇게 부도덕한 걸 보면은 저번에 그러니까 화나죠. 충격이 더 큰 너무 거지. 화나죠.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지. 이 사건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본 전역, 아니 전 세계가 깊은 분노를 느꼈고요. 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부도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고요. 결국 그해 9월 이혼 발표까지 하고 맙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0입니다. 12. 완벽한 아내의 그. 자기야,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축복이 있다고. Really? Oh my God. Will you marry me? 사랑이 자기야? 와우. 해피 정말 해피.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이 안 섞일 수가 있습니까? 닭이 되어 날아갈 것 같네. 닭은 날지 못하죠. 예. 자, 2015년 10월 중국 허난성 양저우에 사는 왕. 자,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샤오민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을 마친 3일 뒤 아내 샤오민이 돌연 사라져버리고만. 게다가 결혼 폐물과 또 집에 있던 현금까지 몽땅 가지고 떠나버리는 건데요. 3일 만에 이거는 정말 중국판 화차네요. 네, 계획적인 거죠, 이거. 비슷해 보이죠? 네. 아마 좀 아까하고 너무 똑같은 미사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전개가 될까요? 더욱더 충격적인 결말이 여러분을 아니 기다리고 어떻게 더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혹시 샤오민 씨 아십니까? 영문을 몰라 경찰서에 달려간 남편 왕.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한 남자가 앉아있는 에이, 설마. 자신의 아내 샤오민이 알고 보니 성별이 남자였던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감쪽같이 성별을 속이고 심지어 가짜 임신까지 한 건지 말이 안 되는데.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일부러 밤 늦은 시간에만 남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엄청나게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는 이해 안 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당한 남자만 왕 이외에도 11명이 있습니다. 아유, 진짜 어이없다. 도대체 무슨 술을 먹인 겁니까? 네? 아니 무슨 술을 먹길래 술 맞아요? 어떠한 절차를 지원 못하는 어때요? 거예요? 술 맞아요? 뭐 탄 거 같은데. 그래 뭐 탄 거 아니야? 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9입니다. (1997년) 일본 골든 디스크 시상식 뉴 아티스트 상 수상. 발매한 앨범마다 밀리언셀러 등급. 90년대 그야말로 일본 열도를 뒤흔든 원조 걸그룹 스피드. 그런데 돌아오지 이 나쁜 엑스. 걸그룹의 배신이다. 당장 은퇴하라! 일본의 원조 요정돌이었던 스피드가 일본인들의 몰매를 맞으며 추락하고 맙니다. 걸그룹 스피드의 멤버 중 가장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했던 이마이 에리코는 2004년 록밴드 이나고 라이더의 보컬 쇼고와 결혼했고요.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에겐 청각장애가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결혼 3년 만인 2007년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홀로 씩씩하게 아이를 키웠고요. 일본의 대표 싱글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변신,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정계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마이가 두 자녀를 둔 유부남, 전 고베시 의원인 하시모토 켄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된 뒤에도 자정까지 함께 연설문을 작성했을 뿐이에요. 좋은 감정을 느낀 건 맞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아 여론을 더욱 분노에 휩싸이게 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내 아이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봤어. 이마이에겐 무려 3년간 동거를 하며 아들까지 돌봐준 남자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들의 무한 지지를 받던 싱글맘 국회의원 이마이 에리코는요. 특히 주부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으며 국회의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원조 요정돌 스피드의 명성에 먹칠똥칠하며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산 멤버는 이마이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했어? 스피드의 멤버 중에서도 비주얼 센터로 안방 극장까지 점령해 배우로서도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우에하라 타카코. 2004년 힙합 그룹 출신의 가수 텐과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남편 텐이 돌연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 뒤로 3년이 흐른 지난해 8월 텐의 유서가 공개되며 충격적인 자살의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서에는요.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대신 다음엔 날 배신하지 마. 나 소름 돋았어. 그렇습니다. 아내 우에하라가 남편 텐을 두고 드라마 꽃보다 남자 F4의 멤버로 유명한 유부남 배우 아베 츠요 씨와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유서가 공개되자 우에하라는 전 국민에게 맹비난을 받게 됐고요. 결국 현재는 연예계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게 됐는데요. 나 스스로가 떳떳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망치는 사랑. 과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7일 공개합니다. 사랑해서 얼굴을 바꾼 여자. 어머, 현순아,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너 또 주사 맞았니? 어머, 내가 말 안 했어. 나 요새 연애하잖아. 어머머머. 그러니까 나 엄청 사랑해주잖아. 좀 제모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얼굴 제모부터. 제모는 아직 못했어. 프레임만 깎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흔히 사랑에 빠지면 이뻐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홍콩의 이 여성은 바뀌어도 너무 바뀌고 맙니다. 얼마나? 홍콩에서 인기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베리 엔지. 그녀는요. 날마다 인형처럼 눈이 커지고요. 콧날은 하늘로 치솟을 것처럼 뾰족. 이마도 무슨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마냥 세상 볼록. 그렇습니다. 의술의 힘을 빌려도 너무나 빌린 것이죠. 아까가 이뻤는데. 아까 이뻤는데 처음이 낫다. 뭐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리가 단 6개월 만에 받은 성형 수술이 무려 30번. 옛날이 훨씬 예쁜데요? 그런데 그녀가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눈물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우리 베리는 얼굴이 너무 커. 이거 전현무 같아. 제모하는 김에 턱도 좀 깎아주자고. 우리 헤어져. 어떻게 전현무 진짜 최악이다. 광대도 날리고, 광대를 턱도 날리고, 코는 세우고, 눈도 찍고 말이야. 광대 얼마 있다고 이걸 날려. 다 볼떠락진데. 자, 이렇게 아주 상 나쁜 남자 오상진. 뭐라고요? 아니,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 베리를 다른 여성들의 얼굴과 계속 비교를 했고요. 심지어는 욕설까지 퍼붓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여자를 만나지. 너무 안타까워. 하지만 남자친구의 외모 모욕은 그칠 줄을 몰랐고요. 급기야 베리는 부모님에게 손까지 벌려서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 말 좀 했다고 진짜 가슴 수술까지 받은 거야? 너도 참 너다. 대단하다 너. 진짜 때려주고 싶다, 진짜. 그제야 자신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베리. 그 길로 못된 아주 막대먹은 이 남자친구를 뻥 차버렸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너튜버. 성형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된 여성들을 격려하며 성형수술 반대 전도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좋다, 잘 됐네. 아 좋다. 자, 저 이제 퇴근이고요. 네. 이제 나는 남았는데. 기사 김 기자 3개인데 하나와 오 기자 2개. 근데 저는 묶음 기자기 때문에 3위가 발표됐을 때 IFC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죠. 5대 5. 5와 5의 싸움이 걸고요. 그렇죠.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3위 공개해주세요. 카메라 오지 마! 오! 오지 마! 아, 뭐야. 양보 좀 하지. 이게 무슨 1년 만에 왔는데. 내가 정했어. 이인철 변호사께서 정하신 거지. 1년 만에 변호사. 자, 2014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나 무려 3년간 사랑을 싹틔운 남남 동성 커플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영국 성공의 성직자 출신의 필립 클레멘츠와 루마니아 모델 출신의 플로린 마린. 자, 그런데 무척 놀라운 건요. 이 커플의 나이 24살과 79살. 무려 55살 차이가 납니다. 반백이 넘어 차이가. 그리고 결국 지난해 4월 이들은 웨딩 마치를 올렸고요. 클레멘츠는 곧장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루마니아의 한 아파트에서 플로린과 행복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 생활은 클레멘츠를 외롭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플로린은 밤마다 클럽 파티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클럽은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플로린도 어느새 나와 외출하는 걸 꺼리더군요. 클레멘츠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결혼 5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고 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거의 버림받다시피 쫓겨온 클레멘츠의 근황입니다.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처분한 집과 전 재산 21만 5천 파운드, 자, 약 3억 2천만 원인데요. 자, 이 돈은 이미 공중 분해된 지 오래입니다. 아이고. 또 클레멘츠는 플로린과 크게 다투기 불과 며칠 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그 명의를 플로린으로 바꿔주면서 아이고. 재산을 모두 잃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반면 플로린은요, 클레멘츠와 헤어진 지 몇 주 만에 몇 달도 아니고. 몇 달 아니, 몇 년 아닙니다. 몇 주 만에 스페인 출신 부유한 사업가와 사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도 사랑도 다 잃은 클레멘츠. 그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 사랑은 했니? 이 나***야! 아, 깜짝이야. 이 쓰레기 같은 왜 이래? 다음에 걸리면 가만둬! 방송이에요. 그래요? 예, 너무 저 몰입을 하죠.